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체코디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볼까요?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핵심 이슈라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대표님? 또 가지고 왔습니다. 대북주입니다. 대북. 네. 대북 섹터로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마다 좀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좀 대북주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사실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종목마다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대북주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얘기 드리냐면 이제 15일에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정상회담을 하겠죠. 그렇죠. 정상회담이 된다는 거는 이제 종전 협상 가능성도 뭐 얘기가 될 건데 그다음 타겟이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북한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차라리 대북 사업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 포인트 괜찮다. 자, 그럼 소재민 대표 어떤 종목 준비해왔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블라인드 오픈. 아난티. 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대북주로 대하태아이를 그렇죠, 가지고 왔었죠. 그리고 이제 대하태아이가 목표가가 체결이 됐는데 사실 대북주의 매력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뉴스만 보고 뭐 확성기를 철거했다더라 뭐 이런 거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호관세라는 이슈가 사라짐에 따라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슈가 공백기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명확한 메인 섹터라든지 주도 섹터, 시장에 주도할 만한 시장 이슈가 공석인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도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 기술주들에서 변동성 커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북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 시장 지수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섹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 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김덕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하고 러시아 정상회담 끝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나면 결국 미국이 중요시할 거는 제가 계속 강조했던 안보 안에서 경제 기술 안보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적 안보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대북주에서 사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좀 강한데 그렇죠. 사실상 이거는 북핵 문제,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남북 경협에 대한 게 오히려 더 큰 거거든요. 사실 개성공단이라는 이슈 자체가. 그래서 사실 북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북미 협상을 한다? 이랬을 때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건 사실 북한의 대북 제재를 지금 당장 다 경제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 안에서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말이 과거부터 키워드가 던져진 만큼 북핵 협상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진짜 주인공은 관광 쪽, 그리고 난 다음에 인프라 쪽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치고 최근에 한번 올 상반기에 관광 쪽이 좀 강세를 보였던 만큼 지금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보여져요.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은 과거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까지 현재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그 자리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자, 과거 이때 물렸던 사람들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만들고 있다가 우하향 추세선 상단 자리를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를 해서 윗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우상향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횡보, 단기 횡보가 나오냐의 문제인데 단기 횡보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60일 선인 한 9,200원 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횡보했다가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9,800원 정도 아래로 잡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9,800원에서 한 9,2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접근. 그런데 이제 60일 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우하향 추세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손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인 11,000원 라인 잡아드릴 거고요.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는 저는 아난티도 전고점 충분히 갱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난티였습니다. 이어서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단기 조정 마무리 이 종목 본격 상승 흐름 전망 어느 섹터에 네, 있습니까? 의료 AI입니다. 의료 AI. 알겠습니다. 의료 AI라고 한다라면 여기도 사실 종목이 좀 좁아지기는 하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그때 소보린 관련해가지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엄청 다 난리가 났었을 때 네. 사실 의료 AI 쪽은 그래도 좀 힘이 없었던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때 상승 수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소버린 이슈가 돌았을 때 과거에 잘 움직였던 종목은 악성 매물대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물린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데려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당장 움직일 수 있을까? 약간 그렇죠. 이런 맞아요. 의문은 좀 들기는 해요. 네, 저도 의료 AI라는 섹터를 요새 방송을 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왜 갖고 왔을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이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뷰노. 자, 의료 AI 지금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제 앞서서 이제 대표님과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의료 AI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소버린 관련주로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의료 AI 쪽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왜냐? 일단 실적이 대부분이 안 좋거든요. 의료 AI 대부분은 이제 적자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뷰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번 1분기 때 매출이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후퇴를 했는데 지금 2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하냐 마냐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여전히 이제 지금 이슈가 좀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이제 뷰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배드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 딥카스 관련해서는 지금 고객사들이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국내 외주의 매출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2분기 내에서 빠른 흑자 전환보다는 오히려 상반기 이후에 지나서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2025년도 기준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전계 이제 170개 의료기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급하는 게 배드 기준으로 하면 한 6만 개 정도의 배드에 지금 공급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의료 데이터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좀 많이 손실이 난 것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뭐 분기 대비해서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버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헬스케어의 파트너사로 지금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봐요. 특히나 AI 쪽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 흑자 전환이라는 것인데 사실 뷰노도 그동안의 손실폭들을 좀 많이 좁혀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번 2분기 실적 나오면 뭐 바로 날개를 필 것이라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정 여파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래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기술 지표라든가 혹은 이제 신용 현황을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뷰노 같은 경우에는 신용 자체에 대한 의존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 비했을 때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 조정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신용 의존이 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 모멘텀을 갖고 지금 접근하는 수급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큰 비중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아직 의료 예외가 없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투자를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1%, 2%씩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연중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 17,000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노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뷰노가 어디죠? AI 국가대표에서 업스테이지 그쪽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루닛을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루닛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미국의 볼파라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한 이후부터 매출 실적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현지를 직접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루닛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에 소버리니아를 비롯해서 이제 국내 점유율을 계속 향상시킨다라는 점에서는 뭐 뷰노를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닛과 뷰노 취향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략인 것 같아요. 내일 시장 또 어려운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조정민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변동성 장세 이길 자산 투자 전략은 이거다. 자,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지속성 이슈. 그러니까 이슈는 많은데 이 이슈가 얼마나 오래 끌고 갈 것이냐. 그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는 사실 제가 단발성 이슈, 지속성 이슈를 많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성 이슈라고 한다면 사실상 결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이슈가 던져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단발성 이슈 같은 경우는 언제 실적이 나온다, 언제 뭐가 공개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시점과 기한이 정해진 게 단발성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발성 이슈가 힘은 훨씬 좋습니다. 그런다 다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금 메인 이슈랑 시장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단발성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상승의 지속성이 과거 시장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순간적인 돌발 슈팅이라던가 윗골이 이후 무너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자, 사실 이번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호 관세 이후 등장하는 첫 인플레이션 지표인 만큼 사실상 여기서 뭔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까지 연결되면서 그랬을 때는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술주들은 대부분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발성 이슈로 지금 당장 단발성 이슈로 좋아 보였는데 들어갔다가 시장이 한번 휘청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은 대응하기 힘들어져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슈, 어떻게 보면 대북주 같은 경우도 지속성 이슈에 들어갑니다. 언제 북핵 협상이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는 시장에 던져지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화끈하게 상승하진 않아도 시장의 변동성, 시장이 하락할 때도 되려 버티거나 올라가는 시장의 주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단발성 이슈 종목 공략보다는 뭔가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결과가 빨리 안 끝나는 그런 종목의 이슈를 위주로 공략하시면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발, 지속성 이 두 개를 한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넘어가 볼게요. 자, 블라인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적수성연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호수가 된다라는 말씀인데 찌끌모아태산.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적토성산이라는 표현인데 사실 적토성산이 아니라 원래 원문은 이 순자에 나오는 적수성연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적수성연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좀 손실이 나거나 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대비를 하실 때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종목 자체에 한 개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물타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중장기 전략을 보고 모멘텀을 보고 접근한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유망 종목을 접근할 때는 분할 매수. 근데 좀 더 비중을 작게 잡으시면서 여러 번 잘게 접근하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협상을 하고 나면은 이제 8월 셋째 주부터는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판국이 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현금 확보를 좀 일부는 해 놓으셔야지 장이 조정이 나온다든가 혹은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급락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보다는 조금 더 길고 오랜 호흡으로 가다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수성연까지 들어보면서 블라인드 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